김민준, 그의 나이 45, 거친 현장의 먼지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건설회사 팀장으로 굳건히 서왔지만 집에서는 20살 딸 유진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지 10수년. 그 후 그의 삶은 오직 딸 유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도 유진의 저녁을 챙기고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연애는커녕 다른 여성과의 사적인 만남조차 기억, 저편의 먼지, 쌓인 사진처럼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성으로서의 설렘이나 욕망은 사치였다. 그저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늙고 지친 중년 남자를 누가 좋아해 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만 가득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현관에 놓인 유진의 낡은 운동화 옆으로 낯선 분홍빛 여성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작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영락없이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아, 왔니?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선 순간 민준의 시선은 찰나에 멈춰섰다. 아이돌이라 해도 믿을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은 잊었던 심벌주 소리처럼 크게 울리며 낯선 전율을 일으켰다. 아, 유진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수아라고 합니다. 신세 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단정하게 인사했다.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하는 민준에게 유진이 다가와 팔짱을 끼며 해맑게 웃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 친구, 제 대학 동기 수아예요. 시험이 코앞이라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 시험 기간이라 유진이랑 같이 공부 좀 하려고요. 그녀의 말은 귓가에 닿았지만 민준의 눈은 온통 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작은 얼굴에 사슴처럼 커다란 눈망울, 흔치 않게 검은 생머리가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원피스는 그녀의 청초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유진은 그런 아빠의 반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였다. 아빠 수아 예쁘죠? 올해 미스 캠퍼스 1등 했어요. 그래. 아주 예쁜 아가씨로구나. 무심결에 튀어나온 본심의 수아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아유, 아버님, 별 말씀을요.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웠다. 20살 또래의 젊은 여성과 마주하니 민주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헛기침만 연발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수아는 민준의 서재로 향하는 그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했다. 민준은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선 설렘과 동시에 딸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 시험까지 몇 주 동안 수아는 매일 민준의 집을 찾아왔다. 귀가하면 항상 거실에는 수아의 존재가 있었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익숙해져 갔다. 수아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매일 주고받는 짧은 인사말 속에서도 민준의 시선은 자꾸만 수에게 머물렀다. 딸 유진과 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에 민준은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처음에는 민준과 수아 모두 조금 긴장했지만 유진의 끊이지 않는 수다 덕분에 분위기는 점차 풀려갔다. 식사 도중 이야기가 스포츠 동아리 활동으로 흘렀을 때 민준은 무심코 수에게 물었다. 수아 씨는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있나요? 순간 수아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화냈던 표정이 이내 어둡게 변해했다. 유진이 대신 대답했다. 아빠, 수아가 동아리 분위기에 잘 못 어울려서 고민이 많아요. 수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잦은 술자리가 있는 테니스 동아리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테니스는 좋지만 동아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 지난 1년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민준의 말에 수아의 촉촉한 눈망울이 흔들렸다. 그 모습에 민준은 왠지 모를 연민이 일었다. 수아 씨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멋져요. 자신을 잃지 마요. 진부한 조언이었지만 수아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지자 민준은 화제를 바꾸려 애썼다. 그럼 수아 씨는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의 질문에 수아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입술만 뻐끔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이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빠, 그런 질문은 아웃이야. 특히 수아는 순진하단 말이야. 유진의 호통에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네. 민준이 수아 쪽을 돌아보자 그녀는 여전히 붉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사실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민준에게 묘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남자친구가 없었다니 의외였다. 순수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탓일까? 아까의 죄책감은 잠시 희미해지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어렴풋한 설렘이 피어났다. 딸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못내 한심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존재했다. 이 위험한 감정의 씨앗은 과연 어떤 금지된 꽃을 피울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 아이즈, 사랑결,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민준과 수아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옅어졌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관계였지만 대화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유진과 수아가 민준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는 날들은 계속되었고 민준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수아의 밝은 미소를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수아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버님,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재밌었어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잊고 있었던 공통의 취미, 독서. 아, 그랬니? 다행이네. 그 책이 좋았으면 이번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한번 읽어보렴.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치지 않았다. 책 이야기는 물론 학교 생활,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20살 수아와의 대화는 잊고 지냈던 젊음의 활력을 민준에게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딸 친구와의 이런 소통이 마냥 흐뭇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위험한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험 전날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험이 시작되는 관계로 수아는 민준의 집에서 밤샘 공부를 하기로 했다. 민준은 두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저녁 8시경 그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미 누가 사용 중인 것인가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민준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욕실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수아가 뒤를 돌아보았다. 간신히 옷을 여민 상태였지만 얇은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어깨선과 몸의 곡선이 찰나의 순간 민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물기 맺힌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꼬집처럼 연약해 보였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동요. 그는 황급히 욕실 문을 닫았다.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에 민주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죄송해요. 먼저 목욕을 했네요. 다행히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천천히 해.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다. 괜스레 민망하고 기민한 마음에 서재로 돌아온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리에는 얇은 티셔츠 아래로 어렴풋이 보였던 레이스 무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생각하지 마. 이건 죄악이다. 민주는 머리를 흔들며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그의 천은 순간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감싸 안았지만 수아의 잔상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몽롱한 기분으로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자정 넘어 새벽 1시. 유진은 벌써 1시간 전에 잠들었고 보통이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수아가 앉아 있었다. 수아 씨, 아직 안 잤니?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주는 또다시 놀라며 말을 걸었다. 아버님, 잠시 바람 쐴 겸 나왔어요. 수아는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로 답했다. 유진이는? 설마 유진이도 아직 안 잤니?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진의 방을 쳐다봤다. 유진이는 1시간쯤 전에 잠들었어요. 워낙 밤샘에 약해서 아마 아침까지 푹 잘 거예요. 수아의 말에 민주는 안도와 동시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많이 피곤했겠네. 내가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타줄까? 방금 전에 어색하고 민망했던 감정을 털어내고 싶어 민준이 제안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마실게요. 수아는 해사하게 웃으며 민준의 옆에 앉았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아까의 일에 대한 어떤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수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학 이야기, 유진 이야기, 최근 읽었던 책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수아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민준의 위로에 수아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내 민준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수아의 가련한 미소는 민준의 가슴에 10수년 만에 찾아온 설렘을 선사했다. 안 돼, 딸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민준은 황급히 수아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려 애썼다. 수아 씨, 뜨거운 우유 한 잔 더 줄까? 그는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수아가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민준의 심장을 온몸으로 전해지는 전율에 휩싸이게 했다. 아저씨, 저번에 남자친구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은 채 눈물 어린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붉고 작은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사실은 저 연상인 남자가 좋아요. 아마? 아버님, 나이 정도의 그런 분이요. 그녀의 속삭임은 민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과연 이 금지된 감정의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아의 충격적인 고백과 부드러운 손길은 민준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게 했다. 그의 귓게는 그녀의 떨리는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아버지 나이 정도의 그런 분이요? 민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수아의 눈물 어린 눈빛과 애틋한 손길은 그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욕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시에 딸의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수아 씨? 민주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렸다. 그는 애써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마비라도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아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더욱 가깝게 다가섰다. 그녀의 숨결이 민준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다. 옅은 꽃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너무 좋아요. 그녀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등 뒤로 돌아섰다. 그녀의 작은 손이 민준의 허리에 닿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천이 민준의 등골을 타고 뜨겁게 전해졌다. 아버님은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가까워져 민준의 귓가에 속삭이듯 울렸다.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민준의 심장은 격렬한 북소리처럼 울렸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묘한 감각. 그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니, 없어. 민준은 간신히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듯 낯설게 들렸다. 정말요? 이렇게 멋진 분이 어쩜... 수아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의 등에 더욱 밀착해왔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그의 등과 밀착되는 순간 민준은 온몸으로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작은 곡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얇은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실루엣은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안 돼. 수아는 딸의 친구다. 다시금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이젠 그 외침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이런 중년의 아저씨를 누가 좋아하겠니? 민주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수아의 단호한 속삭임에 가로막혔다. 수아는 민준의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저는요, 아버님이 너무 좋아요. 그녀의 입술이 민준의 귓바퀴에 닿는 순간 민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성의 방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여 수아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균형을 잃고 소파 위로 스르륵 쓰러졌다. 아버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수아는 민준의 품에 안겨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민준의 굳어버린 심장을 어루만졌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이 꿈이 영원히 깨지 않기를 갈망했다. 뜨거운 숨결이 얽히고 잊었던 감각들이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수아와 함께 녹아내리는 듯한 시간을 보냈다. 어둡고 긴 밤이 그렇게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주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조차 희미했다. 멍한 정신으로 거실로 나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진과 수아가 나란히 앉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잘 잤어요? 유진의 해맑은 인사에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수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시험을 마치고 두 사람은 홀가분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다녀올게요, 아빠. 유진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허탈한 마음에 소파에 주저앉았다. 밤새 있었던 일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지난밤의 뜨거운 기억이 주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수아를 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유진이 화난 얼굴로 돌아와 민준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다. 아빠, 수아가 시험 끝나도 계속 우리 집에서 자고 싶대. 괜찮지?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다. 과연 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그저 친구와의 우정을 이어가고 싶은 순수한 마음뿐일까? 이 위험한 관계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민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수아가 계속 이 집에 머물고 싶다니. 지난밤의 뜨거운 잔상이 아직 체에 가시지 않은 민준에게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발밑이 꺼지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딸 유진은 해맑게 아빠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준은 이제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래, 유진이가 괜찮다면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평온하게 나왔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유진은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민주는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들이 들킬까 두려워 얼른 서재로 몸을 피했다. 며칠 뒤 수아는 작은 짐 가방을 들고 다시 민준의 집을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딸의 친구를 넘어 민준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들뜬 목소리로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살게 됐네 라고 말하며 좋아했지만 민준과 수아 사이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긴장감이 흘렀다.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때로는 밤늦도록 유진이 잠든 후 단둘이 차를 마시는 시간들. 민주는 수아와의 관계를 통해 잊었던 삶의 활력과 감정의 깊이를 다시 느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메마른 일상의 촉촉한 단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의 위태로움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모호한 감정의 늪.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는 민준과 수아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 속에서 어색함이 피어났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지난밤의 기억이 불러일으킨 묘한 기대감이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였고 수아는 조용히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은밀하게 허공에서 교차했다. 수아 씨, 불편한 점은 없니?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수아는 책에서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아니요, 아버님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함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은밀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금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을 덮고 민준의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다. 소파의 작은 흔들림이 민준의 몸으로 전해졌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아버님, 제가 여기 있는 게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니죠? 수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나지막하고 감미로웠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아니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아는 민준의 곁에 더욱 가까이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민준의 팔에 닿았다. 닿을 듯 말 듯한 간격 속에서 미묘한 전기가 흘렀다. 저는 아버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좋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민준의 귓게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애써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수아를 바라보고 말았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성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에게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 수아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몸이 움찔했지만 이내 민준의 품으로 기대어왔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을 잊고 싶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한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시간을 보냈다. 수아의 품에서 잊었던 따뜻함과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감정이 그의 삶에 스며들었고 그로 인해 그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주는 수아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자신과 수아 모두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 관계는 현실적인 갈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마주하며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민주는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아와 잠든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아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고 민준을 향해 살포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민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뜨거운 감정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이 특별하고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행복일까? 아니면 비극일까? 딸 유진의 잠든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민주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